심리 지수는 거의 최저점입니다. 신장 이슈가 같이 오더가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로컬 기업들이 너무 잘한 거죠. 결국은 중국이 독립을 해야 돼요. 그래도 중국 증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풀리긴 했지만 향후에 이제 소비 쪽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안 좋은 건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죠. 그쵸. 소비를 할 수도 없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특히 지난해 전쟁도 있었고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서 최근에 그 중국 소비 심리 지수는 거의 최저점입니다. 역사상 최저점까지 내려왔었던 것이고요. 네. 이게 이제 정상화 되겠죠. 아직도 중국의 소매 매출이 2019년 수준을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성장하는 소비가 성장하지 했던 것은 아니죠. 지난 3년 내내. 이제는 이제 달라져야겠죠. 올해는 아마 지난 2, 3년과 달리 수출이나 혹은 인프라가 아니라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도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고요.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겠죠. 그래서 올해는 소비가 당연히 정상화되고 또 지난 2년, 3년간의 로우 베이스를 감안을 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성장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보시면은 가계가 저축을 많이 하고 대신에 대출은 적게 하는, 대출을 적게 한 이유는 부동산을 안 사서 사니까, 네. 모기지 대출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내려간 측면도 있고요. 가계 1인당 가계에 사람당 저축액이 예금액이 늘어난 것은 뭐 명확하게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하는 입장에서 소비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과연 이 기업들이 지금 이런 이제 소비 회복이 얼마나 주가에 반영이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밸류에이션 고점과 저점 사이에 현재 밸류에이션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 정간 정도의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현재.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밸류에이션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회복될 거란 기대는 있는데 실제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어닝 컨센서스를 올리지 않고 있어요. 어닝 추정치를. 왜냐? 지금 중국이 12월과 1월에 굉장히 안 좋아요. 코로나가 네. 결국은 대유행을 지나면서 네. 주변에 뭐 사건 사고들이 많으니까 소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금 관찰하는 숫자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입장도 이런 상황에서 그 어닝 그 추정치를 올릴 수는 없죠. 그 심리, 그러니까 셀사이드 특성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아마 그 다음에 어닝을 이제 다시 변화를 줄 것 같아요. 어닝 추정치를. 근데 그래서 아마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소비가 뭐 다 대부분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좋아지는 거 말고 약간 어떤 구조적인 트렌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역시 로컬라이제이션이 또 강한 셈이에요. 중국의 로컬 컨슈머 브랜드가 해외 브랜드를 능가하고 점유율을 가져가는 그런 트렌드가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확인한 영역은 스포츠웨어 쪽이고요. 대표적인 중국 기업 리닝, 안타 이런 기업들이 크게 성장을 했죠. 반면에 해외 기업 중에서 아디다스 이런 기업들은 점유율을 많이 잃었어요. 이거는 신장 이슈가 같이 연결이 돼서 그랬던 것도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기업단의 운영, 경영, 마케팅 전략이랄까 네.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는 신장 그 면화 이슈에 직격탄을 받아야 되는 기업인데 나이키는 괜찮았어요. 나이키의 브랜드 밸류는 확실히 잡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전략도 굉장히 잘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좀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브랜드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이거는 좀 다른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하간 그거보다는 로컬 기업들이 너무 잘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성장이 이제 점유율이 이제 로컬 기업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 것을 확인했었고요. 또 하나는 화장품도 그래요. K-팝, K-컬처가 안 된 이유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의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장품 브랜드가 갖고 있는 위상은 한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우엔드는 절대 아니지만 그 럭셔리 하이엔드는 아니에요. 근데 그 포지션이
중국의 로컬 기업에서 너무나 쉽게 이렇게 침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사드나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닥칠 문제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난 몇 년 사이에 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로컬 브랜드의 성장이 눈에 많이 띕니다. 네. 그거를 이제 더 가능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커머스, 라이브 커머스가 활발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이용하는 기업들은 역시 로컬 브랜드입니다. 조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 자기 상품을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로컬 기업이 더 잘할 수밖에 없고 이커머스의 등을 업고 그것들을 더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중국이 뭐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위드 코로나 전환 이런 이제 국면에서 올해 좀 특히나 챙겨봐야 되는 테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로 코로나 하에서 중국 경제는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완전 비상 비정 상태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산업들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소비가 정상화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다른 많은 산업도 정상화가 됩니다. 제약 산업도 코로나 때문에 진짜 타격이 컸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일단은 환자가 안 오니까 병원에. 네. 마취, 수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뚝 그쵸? 떨어졌죠. 네. 네. 그리고 또 의료 장비 쪽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약도 환자가 안 오고 또 한편으로는 또 신약이라는 게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상을 진행할 의사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임상도 지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약 산업도 제로 코로나 비정상적인 국면 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산업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라는 게 결국은 IT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업과 그쵸, 기업 네. 간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채택률을 기업 관점에서 올리는 거죠.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사람이 만날 수가 없죠. 대면 미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도시 간의 이동도 중단되고 이런 것들이 빈번해 있기 때문에 IT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IT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주체가 SOE, 특히 지방 SOE 그리고 지방 정부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돈이 없었죠. 맞습니다. 이 코로나 검사 비용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사실. GDP의 0.6% 정도를 지방 정부가 네. 코로나 방역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뭐 아마 1%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것저것 다 부대 비용까지 하면 예상이 추정이 되는데 그 지방 정부가 돈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역시 병원을 지원할 수가 없었고 또 IT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이 3년 내내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 경제 정상화가 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원래 했어야 되는 어떤 선진화, 그러니까 IT라는 게 중국 경제를 선진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 것이죠. 예, 그것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래서 IT 기업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올해 2분기 이후에 굉장히 수요가 좋을, 오더가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중국 경제 정상화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 영역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와 관련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미중 분쟁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소프트웨어도 결국은 중국이 독립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왜 또 얘기를 하느냐? 지난 3년 동안 많이 진행이 안 됐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중국의 중앙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관공서나 국유 기업으로 하여금 로컬 IT 버짓에 예를 들어서 2020년까지 뭐 15%를 할당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하는 행태는 뭐냐면 일단 서버랑 PC 이런 거를 로컬 브랜드로 바꿔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어떤 목표에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드웨어 교체는 거의 다 끝났어요. 하드웨어는 쉬운 부분은 소위 말해서 로우 행잉 플롯을 이미 다 땄고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 교체입니다. OS라든지 기업의 뭐 ERP라든지 이렇게 기업의 핵심 소프트웨어들을 로컬로 바꿔줘야 되는 이제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클라우드에 또 같이 핫한 테마로 부각되는 뭐 GPT 관련 기업들도 같이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챗 GTP,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사실 크진 않았어요. 중국이 갖고 있는 IT 전략의 핵심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과 관련된 챗 GTP와 관련된 방식의 AI 엔진이 중국 기업에서 잘 개발되고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 관련해서 네.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네. 다만 중국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무진장하게 많은 것이죠.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버티컬, 각 영역 수직 계열화된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 소프트웨어가 AI 기능을 장착을 해서 고객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는 좋아요. 이 트렌드는 이제 드디어 이제 기업들이 깨달은 거죠. 네. AI를 우리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진다는 걸 깨닫는 게 바로 이 챗 GTP의 기능이고요. 다만 중국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상업화를 할지는 약간 현재로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크게 보면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를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중국 기업들이 또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결국 네. 임플리메이션 할 수 있는 기업들은 클라우드 회사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인 그쵸, 네. 것이죠. 근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에 나는 철강이다. 나는 부동산이다. 나는 금융산업이다. 그때 AI 엔진을 장착을 하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피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거는 분명하게 AI 엔진의 발전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굉장히 좋은 모멘텀은 된다. 네.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킬 수 있는 우선 이제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기업들이 또 정상적인 IT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미중 분쟁 상황에서도 결국 자급, 자립화, 기술 자립화에 대한 수혜도 당연히 얻어갈 수 있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중국에서 너무나 그러니까 저발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비교하면 GDP 대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일단 인건비가 저렴했고, 또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의 유용성에 대해서 잘 모르죠. 특히 국유기업들이. 네. 이거 이제 정부가 푸시하고 있는 것이고, 기업들이 이제 알게 되겠죠. 소프트웨어로 IT 시스템을 선진화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로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가는데 소프트웨어가 가장 지금 부족한 영역 중에 하나라는 점.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수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중국 증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유망한 테마는 소비, 당연히 소비 회복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소비 쪽 관련된 섹터 당연히 좋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바이오와 클라우드 테마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이제 짚어주셨고요. 또 네. 다음에 오시면 저희 스마트머니 채널에서 또 다시 한번 더 다양한 테마에 대해서 말씀 나눌 시간이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기회가 되면 저도 홍콩에 한번 가는 건 어떨지 현장에서 네,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